대부분의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첫 만남에서 상대가 잘 웃어주고 반응이 좋으면 분위기가 좋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물론 겉으로 보기에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온 웃음인지 아니면 예의상 웃은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남자와 여자가 잘 되는 분위기는 단순히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떠드는 분위기랑 다르거든. 그래서 잘 웃어줬다, 이게 곧 잘 되고 있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대화를 잘 이끌고 재밌게 만들어도 결국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아. 나는 분명 분위기를 살리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 문제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형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좋은 행동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망하는 말과 행동을 알려줄게. 첫째, 유머. 이건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들은 공감할 거야.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가 잘 웃어주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자를 웃기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아. 물론 여자를 재미있게 해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건 사이드 메뉴 같은 거야.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형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없는 게 나을 때가 많아. 첫 만남에서 자꾸 웃기려고 하면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 더 나아가 진지한 순간에도 장난을 친다면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남자로 보게 되고 그런 남자는 여자가 전혀 남자로 느끼지 못해. 그래서 원래는 형도 내성적인 성격을 커버하려고 첫 만남에 장난도 치고 농담도 많이 했어. 근데 언제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 오히려 그러다가 어긋나 버린 적이 꽤 많았거든. 굳이 웃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몸으로 깨달은 거지. 실제로 형이 친한 동생이 있는데 걔가 얼굴도 호감형이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 그래서 형이 소개팅 시켜줬거든. 근데 남자는 좋다는데 여자애가 싫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남자가 더 괜찮았는데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거였어. 진중한 느낌이 없다는 거지. 형은 그 말을 듣고 딱 느낌이 왔어. 그 동생이 평소 여자애들한테 놀리듯이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면 여사친들은 웃고 좋아해. 원래 아는 사이니까. 근데 첫 만남에서도 그걸 좋아할까? 처음에는 웃기거나 매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게 훨씬 중요해.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동생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경우는 진짜 많아. 미디어에서 재밌는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웃기려고 하고 장난치려고 하고 재미있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점이지. 영화를 생각해봐. 장르에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웃기려고 하면 어때? 영화의 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야. 절대 웃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 긴장되고 어색한 상황이라면 웃겨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방법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100배는 효과가 좋아. 제가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서 조금 뚝딱거려도 이해해주세요. 근데 소영씨는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야. 그럼 여자도 사실 나도 긴장했다, 나도 이런 자리 오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도 풀리고 진짜 대화가 시작될 거야. 둘째, 과거 연애사. 아마 남자 여자 불문하고 이 질문 중에 한 개 이상은 꼭 해봤을 거야.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왜 헤어졌어요? 이런 과거 연애에 대한 질문은 첫 만남에서 조심해야 될 주제 중 하나야. 아직 호감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런 대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으로 느끼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과거 연애와 같은 민감하지만 또 궁금한 이런 남녀의 대화가 필요하거든. 그래야 사람 대 사람을 넘어 이성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주제는 상대가 어느 정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쌓인 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소개팅이니까 처음부터 남자 대 여자로 만났으니까 바로 남녀 대화를 시작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아직 호감을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형식적인 대화, 겉도는 대화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아.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할 말이 없어서 또는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에 아무 생각 없이 과거 연애사를 묻는 건 절대 피해야 해. 남녀 대화는 일단 친해지고 최소한의 호감을 느낀 다음에 하는 거야. 알았지? 셋째, 정보성 이야기. 여자와 대화할 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통점을 찾으란 말 들어봤지? 여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공통점 자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서로 사는 곳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하지만 사는 곳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자체는 잘 흘러갈 수 있어. 하지만 상대의 생각, 가치관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친밀도는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이냐면 고향이 같다고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하고 과거에 뭐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그냥 정보 공유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직업이 같다고 요즘 업계 상황에 대해 말하거나 또 취미가 같다고 취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에 대해 말하는 것 모두 겉도는 대화가 될 수 있어. 여자와 첫 만남에서는 이렇게 주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왜 좋아하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여자가 헬스를 한다고 하면
몇 분할 하냐, 식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에 닭가슴살 이거 잘 나왔다, 이런 정보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헬스를 하게 됐는지, 재미는 있는지, 헬스하는 여자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돼. 정보성 이야기만 하다 보면 아무리 신나게 얘기를 해도 대화가 끝났을 때 가까워졌다, 친밀해졌다, 이런 느낌은 들기 어려울 거야. 공통점뿐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나왔을 때도 똑같아.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뽐내지 않도록 조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정리해보자. 첫째, 재미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웃기려 애쓰지 않는 게 더 진중하고 편안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 긴장되면 그냥 솔직하게 나 좀 떨린다 라고 말해.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줄 거야. 둘째, 과거 연애사는 호감이 쌓인 다음에 물어봐라. 첫 만남부터 바로 연애사를 꺼내면 상대가 불편해지기 쉬워. 일단 친해지고 서로 호감이 생겼을 때 꺼내는 게 효과적이야. 자, 셋째, 정보성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해라. 사람이 아닌 주제만 주고받으면 그냥 정보 공유로 끝나버려. 왜 좋아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진짜 가까워질 수 있어. 형이 늘 이야기하지만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지는 과정이야.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무작정 여자랑 잘 되고 싶어해. 그래서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심지어 자기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형도 그랬어. 일단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 사귀기만 하면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사람처럼 연기했고, 자주 연락하는 거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했고, 쪼잔해 보일까봐 약속을 어겨도 쿨한 척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여자도 떠나가 버리더라.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집중해. 나만의 철학을 갖고 타고난 성향과 특성을 유지한 채 거기에 맞는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여자는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 너가 여자를 만나는 것은 결국 너가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 그럼 형과 함께 근본적인 남자의 매력을 키워가고 싶다면 구독 및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